자,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질질 끄는 학원 커리 쩌리 가라. 이론 강의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1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이제 제6장 개공의 보수 아주 궁금하고 꼭 아셔야겠죠?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합격서 72페이지 오세요. 요약집 72페이지. 이제 중개보수 파트로 왔습니다. 먼저 중개보수 계산하기 전에 이제 기초사항. 자,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제 부중개보수 지급 시기 시험에 잘 나오죠. 중개보수를 언제 지급할 것인가? 개공은 빨리 받고 싶겠죠. 의뢰인은 안 주고 싶겠죠. 근데 둘 간의 약정 합의에 따르되 약정 합의가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란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을 말하죠. 근데 개공은 약정으로 빨리 받아내면 좋겠죠. 아무튼 약정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입니다. 그 다음 보수청구권이 소멸하는가? 개공에게 잘못이 없으면 받을 수 있고 잘못이 있으면 못 받겠죠. 그래서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했네요. 개공이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 개공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되죠. 개공이. 그 다음 개공의 고의 과실 없이 중개의뢰인의 사정으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청구권 소멸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개공이 중개 자리에서 매매 계약서 썼어요. 계약서까지 다 썼죠? 근데 갑자기 매도인이 배익을 상환하고 계약금 해지한답니다. 또는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해지한다 그래요. 개공은 잘못 없죠. 가서 수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받으세요.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개공 잘못 있는가 없는가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다음 이제 드디어 중개보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중개보수는 양쪽의 쌍방향이 받죠. 이제 먼저 일방이 한 명이 받는 게 한 명. 이제 거래 금액과 중개보수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알면 끝나요. 계약 기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래 금액과 중개보수율을 알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중개보수율을 먼저 해보고 좀 이따 거래 금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72페이지 제일 밑에 큰 2번 중개보수율 나옵니다. 72페이지. 자,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보수율을 주택과 주택 이외로 양분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 주택만 여기죠. 건축물 중에 주택이 아닌 거 상가, 공장 다 이쪽이에요. 토지도 다 이쪽입니다. 오직 주거용 건축물과 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럼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럼 시도마다 조례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조례를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이 중개보수 계산이 나오면 이 조례를 문제 다 주어지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주택 이외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합니다. 일단 이 시도 조례 중에 이 국토교통부령을 잠깐 봐볼까요? 국토교통부령.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 73페이지에 있습니다. 73페이지. 국토교통부령의 시행규칙이죠? 자, 그럼 73페이지 위쪽에 큰 박스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1번 매매 교환 소유권 넘어가죠? 아래 2번 임대차 등 나눠서 씁니다. 그럼 매매 교환에서 5천 미만은 상환요율이 1000분의 6, 0.6%고 한도 25 있네요. 5천에서 2억 미만이 1000분의 5, 0.5%, 한도 80. 2억에서 9억이 1000분의 4, 0.4. 9억에서 12억이 1000분의 5, 0.5. 다음 12억에서 15억이 0.6%. 다음 15억 이상은 0.7%네요. 15억 이상 100억 이렇게. 다음 2번 임대차 등은 5천 미만은 1000분의 5 한도가 있네요. 5천에서 1억은 0.4%, 1억에서 6억은 0.3%, 6억에서 12억 0.4%, 12, 15는 0.5, 12억 이상은 0.6% 돼 있네요. 이렇게. 아무튼 지금 이걸 본 거죠.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계산은 시도 조례를 봐봐야겠죠? 아무튼 불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택 이외에는 국토교통부령 정합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령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3페이지 제일 아래 양괄호 2번 주택외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를 정하죠. 아래 반괄호 2번 국토교통부령 범위가 여기 1호 똑같고,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위쪽에 가목, 나목 밑에 2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잘 지금 제가 체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칠판으로 오시면 주택 이외에 1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인데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걸 한정한다. 이게 가목과 나목 있죠. 그러니까 가목, 나목을 갖춘 오피스텔입니다. 가목,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네요. 나목, 상하 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이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을 갖췄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분명히 주거용 오피스텔 그런 말 없어요.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가나를 갖추면 다 1호가 됩니다. 1호. 근데 대부분 이 가나를 갖춘 오피스텔은 보통 특히 신혼부부들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주거용으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매매와 임대차 나눴죠. 여기도 보통은 주거로 많이 사용하니까 여기도 매매 교환과 임대차로 나눴습니다. 다시 주의하실 게 꼭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가나를 갖추면 다 여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매매 임대차를 나눴듯이 여기도 소유권 넘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매매는 이제 1000분의 5, 0.5%, 임대차액은 0.4% 이 요율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85일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공법에도 주택법 같은 데 85만이 나오죠. 85제곱미터. 왜 하필 85제곱미터일까요? 궁금하죠? 그냥 믿거나 마나인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85제곱미터에 살았어요. 85제곱미터. 그때부터 우리 법에서 85가 언제부터 그 기준이 된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자, 2호. 자, 1호 이외의 경우. 1호 이외니까 오피스텔인데 가나를 못 갖춘 거 2호로 내려와요. 그리고 또 토지도 2호. 상가, 공장 다 2호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2호입니다. 그럼 1호 이외에는 중개율이 쌍방으로 각받되 거래금액 1천분의 9, 1000분의 9, 0.9%, 0.9%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로 결정한다. 주의하실 게 아까 주택은 매매와 임대차 나눴죠. 여기 1호, 이 특수 오피스텔도 매매, 임대차 나눴죠. 근데 2호는 매매, 임대차 나눴나요? 안 나눴죠. 2호는 매매이든 임대차든 다 0.9% 이내입니다. 다시 2호, 매매이든 임대차 다 똑같아요. 여긴 0.9% 똑같다. 주택만 매매, 임대차 나눴고 이 특수 오피스텔도 매매, 임대차 나눴죠. 여기는 다 매매든 임대차든 0.9%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중개한 것보다 이 상가나 토지를 중개한 게 보수가 훨씬 크겠죠. 거의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상가는 또 권리금 작업에서 권리금 대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상가 쪽이 통상적으로 보수가 훨씬 더 셉니다. 그러니까 중개의 달인들은 다 토지 상가 위주로 하죠. 아무튼 우리 중개사법 보수율은 주택과 주택외로 양분했고 주택외는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특수한 오피스텔과 나머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금액만 하면 되겠네요. 거래금액. 만약에 잡으세요. 거래금액이 5억이다. 5억. 5억이 주택이라면 5억 곱하기 시도 조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다시 보수 요율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5억이다. 주택이라면
5억 곱하기 시도조례. 특수한 오피스텔이면 5억 곱하기 0.2거. 상가 토지라면 5억 곱하기 0.9 하면 되는 거죠. 거래 금액이 10억이라면 10억. 주택이라면 10억 곱하기 시도조례. 특수한 오피스텔이면 10억 곱하기 매매는 0.5, 임대차 0.4. 토지 상가라면 그냥 10억 곱하기 무조건 0.9. 매매, 임대차 15 곱하기 0.9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율은 크게 세 가지다. 주택은 시도조례, 특수한 오피스텔, 나머지 전부 0.9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법에서 시도조례 정하는데 이 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주택 소재지는 대전에 있고 중개사무소는 서울에 있네요. 다르네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어디 시도 조례를 따를 것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보세요. 만약 아파트가 대전에 있고 내 중개사무소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이 계약서 쓴다면 계약서를 어디에서 쓸까요? 어디에서? 그 아파트에 앉아서 쭈그려 쓸까요? 사무소 와서 쓸까요? 계약서는 사무소에서 쓰겠죠? 그럼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일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에 걸려 있는 그 중개보수 요일표 보고 적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무소 조례,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애우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어디 있었어요? 사무소. 그럼 거기 시도 조례 하시면 됩니다. 애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중개대담물 소재지와 사무소지 다르죠? 그럼 사무소 시도 조례 따른다. 그래서 지금 주택이라는 생각하고 있죠? 주택. 그래서 자, 73페이지 주세요. 학교에서 73페이지. 막 위쪽에 큰 박스 봤죠? 큰 박스 바로 밑에 밤가루 2번 시도조례. 그래서 이게 동그란 1번 내용, 밤가루 2번 시도조례. 그리고 이제 동그란 2번에서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을 체결시키면 분사무소 시도조례에 따른다. 그러니까 계약서 쓴 곳, 계약 쓰는 곳. 주사무소 쓰지 않겠죠? 분사무소에서 쓰니까 거기 시도조례입니다. 그 다음 요율 계산할 때 복합건물 복합이 있어요. 주상복합, 주상복합. 이건 74페이지 있어요. 74페이지 양괄호 3번 나오죠? 주상복합. 그럼 이제 주거와 상가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면적을 따져봐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 규정에 따르고, 다음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네요. 그때는 전부를 주택 이외 규정을 따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게 초간지, 이한지 헷갈리죠? 그렇게 해서 잘 보세요. 상조미워 하세요. 내가 상가집 가서 10만 원을 냈거든요. 큰 돈 썼는데 세상에 술도 없고 먹을 게 없네. 그럼 배고파 죽겠는데 일하고 와서. 그러면 상조미워. 상조미워. 퍼펙트하죠? 상조미워. 상조미워 죽겠죠. 나는 돈 냈는데. 상조미워 하세요. 퍼펙트합니다. 자, 이제 보수율을 다 봤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74페이지 중간쯤에 큰 3번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먼저 매매는 당연히 매매 대금이 거래 금액이죠. 근데 매매 중에 분양권 거래가 있는데, 분양권은 만약에 총 분양가가 있고 프리미엄 PP라죠. 그리고 지금 분양권 매매 전매 당시에 건설회사에 이미 납입한 돈이 있어요. 계약금과 중도금 몇 번. 그가 프리미엄이 있다면 둘 중에 총 분양가가 아니고 기인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거래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분양가 5억이에요. 계약금 5천 들어갔고 중도금 지금 1억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P가 2억 띄었네. 그러면 5억 더하기 2억 7억일까요? 아니면 건설회사의 기인 납입액 1억 5천 더하기 2억 3억 5천입니까? 그렇죠. 기인 납입액. 지금 이거 거래할 당시에 1억 5천에 사는 거죠. 그리고 2일 더하면 3억 5천이 거래 금액이 되고, 주택이니까 3억 5천 곱하기 시도 조례하면 일방에게 받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약은 거래가액이 큰 것,
큰 걸 기준으로 봤습니다. 갑에게 토지가 5억짜리고 을에게 토지가 3억짜리 있어요. 이 두 토지를 교환계약책이라면 누가 손해보죠? 5억, 3억 교환하면 누가 손해예요? 을? 갑이죠, 갑. 갑이 손해보죠. 그럼 을은 갑에게 2억 더 현금으로 보충해 줘야겠죠? 그래야 5억이 되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세요, 잠에서. 자, 그럼 이 거래액이 어떤 게 더 큽니까? 5억이 크죠? 그럼 갑에게도 5억 수수료, 을에게도 5억 수수료 받습니다. 또 둘 다 갑도 5억 수수료, 을 다 5억 수수료. 그러니까 보충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별도로 받지 않아요. 어차피 합하면 5억이니까. 그래서 교환은 큰 거. 다음 계산 문제 임대차가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임대차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월세 곱하기 100을 넣어서 계산했는데 그게 5천 미만으로 너무 영세하다. 그때 100을 70으로 바꿔요. 이렇게 100을 70으로 바꿔서 다시 계산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보증금 1000, 월세 30이요. 여기다가 대입. 월세 30 곱하기 100, 3000이고 1000 더하니까 4000이죠. 그럼 4000은 5000 미만이니까 계산을 70으로 다시 해요. 그러면 30 곱하기 70, 37, 21, 2100. 1000 더하니까 3100이 거래 금액이고 3100이 거래 금액이죠. 그럼 주택이라면 3100 곱하기 시도조례, 상가라면 상가 토지 3100 곱하기 0.9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보증금 1000, 월세 4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 월세 곱하기 100 하면 4000이죠. 보증금 1000 아니고 5000, 5000이네요. 그럼 5000은 70으로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5000 미만만 70으로 바꾸죠. 그럼 딱 5000은 70으로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5000이 정답이죠. 5000.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장이 미쳐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이하인가 미만인가 미쳐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애우세자 오 미치겠다. 오 미치겠다. 오 미쳐버리겠다. 미만이면 오 이치겠다가 아니라 오 미치겠다. 미만일 때 70. 미만일 때 70. 그래서 그건 5000이니까 70으로 바꾸지 않는다. 5000입니다. 그 다음 보증금 1000, 월세 20은 5000 미만이죠. 그러면 70을 274에다가 더하니까 2400. 다음 50,000은 여기저기 이게 벌써 5000이고 더하니까 6000이 거래금액. 그러면 주택이면 6000 곱하기 시도조례, 토지 상가면 6000 곱하기 0.9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 미치겠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제 자 동일이 세 번 나온 게 있어요. 74페이지 제일 밑에 4번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책이랍니다. 5억에. 그러면서 동시에 임대차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주택이라면 갑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야겠다. 을은 왜 사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죠. 둘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럼 을은 지금 투자자예요.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임차인 어차피 구해야 됩니다. 임차인.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봐 파는 거니까 다른 아파트 사지 않겠죠. 임차인 들어가야 되죠. 근데 괜히 이사할 필요 있나요? 괜히 이사할 필요 없지. 거기 살면 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럼 을은 어차피 투자자니까 임차인 구할 필요 없죠. 그럼 아주 편리하죠. 이게 동일이 3번 나와요. 첫째, 갑과 을 동일 당사자 간에. 두 번째,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세 번째, 매매와 동일한 기회에 다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는 서비스를 해줘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 계산합니다. 임대차는 서비스다. 근데 의뢰인들이 이런 임대차 서비스인지 알까요? 모르겠죠? 그냥 다 받아버리세요. 다 받아요. 갑과 을에게 매매 수수료 또 받고 갑과 을에게 임대차 중개 수수료 또 받고 다 받아버리세요. 모르니까 우리도 몰랐잖아.
근데 혹시 의뢰안에 임대차 받나요? 그럼 조용히 불러요. 아, 당신 학원 다녀? 말을 하지. 학원 다니면 어차피 당신도 학교 갈 거 아니야. 그럼 내 편 들어야지. 쉬, 조용해. 당신만 내지 마. 나 가백에 받을 거야. 가백에 말하지 마. 야, 밥 사줄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수당껏 잘 받으세요. 조금씩 깎아주면 되겠죠. 아무튼 법적으로는 매매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 양가로 4번 74페이지 양가로 4번 동일의 밑줄 3번 돼 있어요. 동일한 중개세번에 대해서 두 번째 동일 당사자 간에 세 번째 매매일을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매매만 적용한다. 그리고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중개보수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개보수를 이제 봤었고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제 실비가 두 가지인데 우리 75페이지 실비. 자,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인 등 권리 이전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토지 팔아달래요. 그럼 여러분 서울에서 중개하는데 강원도 산골까지 그 토지 보러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제가 토지 보러 갈 때마다 교통비 2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럼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매도인이 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공부했는데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 보장은 혹시 매수인이 계약이 해지했을 때 계약금 중도금 못 받을까봐 매수인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등 취득 의뢰인이 부담해야겠죠?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중개보수 한도 계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중도금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보수는 총 분양 틀렸죠. 기납입액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죠. 쉽네요. 2번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 금액이 큰 맞죠? 금액이 큰 대상물 가액을 기준한다. 3번 동일 나오면 동일이 3번 나온 거 봐보세요. 첫째, 동일 중개상물에 대해서. 둘째, 동일 당사자 간에. 셋째, 매매에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그럼 중개보수는 매매계약,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죠. 다음 5번은 중개대상물 건축물 중 주택매제 아까 상주 미워 미만 미워워 맞았네요. 상주 미워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미워 여보세요? 정답 1번.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설명 옳은 건데 1번 개공의 과실이네요. 안타깝네. 개공 과실로 중개의뢰인 거래계약이 취소되면 보수 못 받는다. 2번 개공은 권리 이전, 매도인 등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사물,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아까 강원도 토지 실비 받을 수 있다. 3번 개공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반환 채무이행 보장, 소요실 받을 수 있다 그랬죠. 4번 개공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았죠. 잔금 지급 이게 정답이네요. 그 다음 주택 외의 보수는 시도 조리는 주택만 나와요. 주택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 불용이죠. 국토교통 불용. 그리고 주택이 불용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시도 조례는 주택만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중개사법 교재 지금 학교에서 요약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약 4시간 분량 올려드리고 2개월 과정 끝납니다. 준비 기출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죠. 두 권을 통치 구입하시면 할인해서 드립니다. 이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상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구입하셔가지고 지금 책을 벌써 3번째 인사하고 있거든요. 혹시 배송이 약간 늦어진 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의 그 다음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민법인과 중개사법 잘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